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더하기 빼기 했고요. 이번 시간에 곱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법칙은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여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고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야 돼. 밑이 같아야 돼. 밑. 얘 A잖아? 얘 A가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지수법칙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곱하기는 더해주는 거고요. 아, 이거 설명해야 되니? 만약에 A 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야. 그러면 A가 두 개 있는 거잖아.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곱하기, 그 다음에 A가 세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 해서 A가 몇 개 곱해져 있어? 5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같은 어떤 문자가 여러 개 곱해져 있다. 문자건 숫자건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 똑같으면 얘들끼리는 뭐 해준다? 더해준다 라는 거야.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괄호 밖에 있는 건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야? A 제곱이 A 곱하기 A, 이게 A 제곱이잖아. 이게 몇 개 있다는 거야? 몇 개? 3개 곱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냐? 그럼 결국 몇 개? A가 6개 되잖아. 6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 괄호 밖에 있는 건 어떻게 한다? 곱한다. 오케이? 됐죠? 괄호 밖에 있는 건 어떻게 한다? 곱한다. 괄호 밖에 있는 건 곱하는데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한다. 오케이, 그죠? 알겠죠? 그 다음 나누기는요 빼줘야겠지. 당연히. 왜?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만약에 A 4제곱 나누기 A 제곱이야. 그러면 분모에 A가 2개 곱해져 있고 분자에 4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면 A 제곱만 남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A 제곱 나누기 A 제곱이면 이거는 분모 분자가 어때요? 분모 분자가 같지. 그럼 약분하면 몇이 돼? 1이 되겠죠. 이게 어떤 수건 관계없이, 이게 어떤 문자건 관계없이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죠. 0만 아니면, 그죠?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뭐가 된다? 1이 된다. A 100제곱 나누기 A 100제곱 1이 된다. 그죠?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수 나누니까 1이 되는 거야.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A 제곱 나누기 A 4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는 빼면 A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어우, 선생님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걸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역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모에 A가 4개 있잖아. 4개 곱해져 있고 분자에 A가 2개 곱해져 있잖니. 약분하면 이렇게 하니까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수. 이 마이너스는 역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냐?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를 표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지수와 로그 이런 거 배우는데 이때 조금 더 정확하게 배웁니다. 지금 이 정도 알면 풀 수 있어요. 역수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는 부호가 아니라 뭐다? 역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괄호 밖에 있는 거는 분자에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도 세제곱,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도 세제곱, y도 3이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3, x는 세제곱 제곱이니까 5제곱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 y는 6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건 다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분배법칙 이런 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전개하시오. 요렇게 하면 x 세제곱, 요렇게 하면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 또 요렇게 하면 플러스 3x,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니까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좀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항이 몇 개야? 2개죠. 항이 몇 개야? 3개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니까 2, 3, 6, 6개의 항이 나오는 거야.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는. 그죠? 근데 이게 막 많아.
막 많아. 이렇게 막 4개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전개할 거야?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오겠지? 그지? 치환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겠죠? 이렇게 좀 간단한 것만 전개를 해서 풉니다. 자, 얘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얘도 뭐 특별한 공식이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y, 또 이렇게 하면 또 x제곱 y 나오잖아. 그죠? 마이너스 6x제곱 y 밑에다 적어줄게. 맞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요. 3, 3, 9 xy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xy잖아. 그지? 2xy 플러스 2xy 플러스 2x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다 정리하면요, 동류항 정리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9xy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냐? 전개하는 거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도 더하기처럼 교환 법칙 성립하죠. 자리를 바꿔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숫자로 한번 생각해봐. 2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2나 똑같잖아. 그치?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곱하기만 있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으면 앞에 거 먼저 곱하나 뒤에 거 먼저 곱하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여러분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합쳐주는 거,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합쳐주는 거, 이런 것도 분배입니다. 알겠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야. 잘 기억해.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개념원리 익히기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쭉 이건 연습해보고요. 이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연습하는 거야. 알겠냐?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어쩌고 저쩌고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거 다 곱하고 자빠져 있을 거야? 아니죠. 그죠? x세제곱 나오는 거 뭐만? x세제곱 나오는 것만 1하고 곱해서 나오는 거 요거잖아. 요거. 그치? 요렇게 곱하면 x세제곱 나오겠네. 그럼 5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x세제곱 나오는 거 요렇게 곱하면 x세제곱 나오겠네. 3, 4, 12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x세제곱 나오겠네. 맞죠? 맞아? 4 요렇게 곱하면 x세제곱 나오겠네. 플러스 12 또 있냐 없냐? 또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4에다가 9니까 33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아이고,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계산해 볼 거야? 네, 여러분들 이 뒤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요. 자, 여기에서 미리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다항식이 있어. 어떤 다항식을 보통 표현하는 식으로 fx라고 해보자. 다항식 이름이야. 그냥 x가 들어가 있는, x를 문자로 하는 어떤 다항식을 f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놓고요. 곱하기 2x 플러스 5 이렇게 놓자.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한번 해봐봐. 몇 차야? 이렇게 곱해서 최고차항이 3차가 나오겠죠. 이런 3차의 다항식이 있는데 이 3차의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 일단 전개해 볼게. 이렇게 하면 3이 6x제곱이고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5x제곱, 이렇게 하면 4x제곱이니까 플러스 19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25 플러스 10 x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맞냐?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 문제를 조금 요거 x를 빼자. 여기서 그냥 2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3이 6x제곱 x세제곱, 그 다음에 3, 5, 15x제곱 3, 5, 15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2는 플러스 4x,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25 플러스 10이잖아. 이렇게 3차의 어떤 다항식이 전개가 된 거야. 그치? 그러면 개수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볼까? 개수들의 총합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지금 개수들의 총합, 개수들의 총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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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들의 총합은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게 개수들의 총합 아니야? x에다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 x에다 1을 넣으면 요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몇이야? 그러니까 이 x에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f1이라 그래. 그게 개수들의 총합이야. 6하고 15하고 6하고 15하고 4하고 10하고 더하니까 지금 10, 20, 35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개수들의 총합 이해됐어? 어떤 다항식에다 몇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개수들의 총합이야. 상수항을 포함해서. 그러면 상수항의 값만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되겠어? x에다 0을 넣으면 되겠죠. f0이야. x에다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x에다 0을 넣으면 없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 1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fx의 값은 지금 이 상태에서 대입하나 이 상태에서 대입하나 어때? 똑같죠. 이게 전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일단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게 f1이라는 거 알았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줬잖아. 그죠? x에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는 거 알았어. x에다 1을 넣으면 나오는 값. 그죠? 그게 모든 개수들의 합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런데 그건 전개하고 대입하나 전개하기 전에 대입하나 똑같아.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5잖아. 곱하기 1 넣어봐. 2 더하기 5니까 2 더하기 5니까 7이잖아. 그치? 5, 7에 35. 맞냐? 35 똑같단 말이야. 전개하고 집어넣으나 전개하기 전에 집어넣으나 똑같겠지. 당연하겠지. 그죠? 맞아? f0 값도 마찬가지야. 어떤 fx의 값은 항상 같게 나오는 거야. 전개하나 전개하지 않으나. 그럼 여기에서 2번에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 f1의 값을 구하면 개수의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겠네. 여기서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계산하면 5에서 1 빼니까 이거는 4 곱하기 여기는 3에다 2하고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5. 그래서 답은 몇이야?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하는 문제야? 아니야. 이거 물론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 전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상수항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f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질 테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여라 문제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f1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전체의 값을 구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